이러면은 대체 뭐냐는 거지.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하냐. 윤석열 정부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반일 감정을 이용하던 좌빨 새끼와 싸우자라는 모드로 우파가 응집해 주겠지라고 계산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가 말했듯이 민족주의는 좌빨 새끼보다도 우파 쪽의 민족주의가 더 세단 말이에요. 좌빨들은 왜 이 그 반일 감정을 유발시키냐. 그거는 종북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몇 가지 이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인데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거를 좀 감안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의 생각이 나는 좀 약간 모순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친윤 지도부를 얘기할 때는 다음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걸고 하는 총선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지켜주셔야 되거든. 지금도 낮은 거야. 지금으로도 했다가는 총선이 100석 가져올 수 있을까 말까 한 판인데 근데 정작 지금 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한다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이렇게 지지율이 다 빠지고 나서 일본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지지율의 복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안한만 못한 꼴이 될 텐데 이거를 좀 설명을 잘하고 여론전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죠.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쇼츠 영상을 찍으셔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 결단을 부각하는 장면을 지금 쇼츠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을 한일 관계를 신속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강제동원 해법안 관련해서 말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해법 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더 높게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적 설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강제동원 문제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거고 또 김대중 오부치 정신 개선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네. 일단 대통령께서 뭐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여론전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일본을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우리를 안 믿어. 일본은 이미 몇 번 우리한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너무 많이 베팅을 하시면은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거든. 외교라는 게 일본도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자기네 자국의 국민들한테 어떤 국민의 어떤 민족성을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쇼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를 본다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아스트라비아 콜럼버스 하면서 이걸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어떤 이미지의 훼손이라던가 그런 손실들을 감안해 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독박을 쓸 수 있는 지금 각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굉장히 믿고 지금 진행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본에서 뭐 무슨 지소미아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또 뭐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뭐 좀 풀어준다 선 치더라도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이 돌아올까 좀 그런 생각은 해보게 돼요. 왜냐면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으로 만약 치환돼 갖고 막 얼마 엄청난 수익을 주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말이죠. 일본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사과는 안 하겠다. 사과는 안 하고 그냥 입장을 계승하겠다라는 정도만 표명하겠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가 사과를 하는 대신에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의 선에서 지금 합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사과를 해봤자 한국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기시다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합의를 타결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했지만 이후 문재인 때 이게 무의가 됐다. 자민당의 한 보수계 의원은 다시 한번 배신당하면 기시다 내각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한국을 엄청나게 의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 사이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라고 하지 확인되지 않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익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일단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이 버튼 올라온 거예요. 게다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면서 진행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외교가 아닌 거지. 이거는 그냥 굴종이지 굴종.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 너무 성급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야. 일본에서 메시지 조절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부터 하고 나서 이제 뒷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잘 걸렸다가 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받아낼 수 있는 게 딱 봐도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일본이 전향적일 리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한국 문재인이가 뒤통수 치고 일본을 갖다가 저딴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꿀 거냐에 대한 명분이나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뚱맞다고 지금 느끼는 거고 또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왜 개선을 해야 되는 거냐 이딴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야. 그래서 국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던가 뭐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개선이 안 돼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다면 그게 뭔지를 보여주던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없다는 거야. 정작 웃긴 건 정부에서 뭐라 발표하냐. 우리가 일본한테 이런 뭐 무슨 재료를 받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입의 다변화 뭐 재료 공급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타격이 적다. 일본한테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한테 의존도가 높아졌을 뿐이다. 뭐 그러니까 별 타격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바로 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설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왜 이 설명을 못하는 것인가를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1절이 끝나고 나서 막상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없어. 왜? 입법부를 거치지는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뭔가를 던져야 돼. 근데 던져야 되는데 뭘로 싸워야 돼. 맨날 좌빨놈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싸우는 만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야, 그 중에 하나가 반일 감정 아니냐. 반일 감정과 싸우자라고 했던 게 지금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 설득이 안 된단 말이지 지금. 이 윤 정부가 말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한 5조는 벌 수 있구나. 10조는 벌겠구나. 뭐 이런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일단 그 설명이 없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 개선이 안 됐을 때 뭐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없어. 오히려 일본과 관계를 개선 안 해도 우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이제까지 정부의 기조였는데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거냐. 내가 그 같은 우파니까 내가 합리화시키자면 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유추하는 거지. 정작 우리한테 데이터 제시가 없다는 거야. 이러면은 대체 뭐냐는 거지.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하냐. 윤석열 정부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반일 감정을 이용하던 좌빨 새끼와 싸우자라는 모드로 우파가 응집해 주겠지라고 계산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가 말했듯이 민족주의는 좌빨 새끼보다도 우파 쪽의 민족주의가 더 세단 말이에요. 좌빨들은 왜 이 그 반일 감정을 유발시키냐. 그거는 종북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종북주의자들이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과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과장하고 그 독립운동을 과장시키려면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김일성을 과장시키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 루틴으로 이루어지지만 우파 쪽에서 일본 일제시대를 바라보는 건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국심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갖는 자긍심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 절대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구하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아니 장난해. 일본한테 사과는 받고 뭐 일본한테 더 이상 우리와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저렇게 막 나가는 거를 우파진에서 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라는 게 겪는 그런 국민성에 겪게 되는 어떤 아픔들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부가 감안하고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단 관계 개선만 얘기를 하니까 관계 개선으로 인한 이득과 그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어떤 상처, 자존심 이 문제가 충분히 이걸 덮을 만큼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건 여론을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거기까지 계산을 못한 거지.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있는 뭐 대통령실이나 뭐 주변의 참모들이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접근하거나 국민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이상한 병신 같은 유튜버나 보면서 단순한 프레임으로만 보는 거야. 반일 감정에 대한 것들은 우파는 무조건 친일적이고 좌빨들은 반일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는 더 복잡한 이 상수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유치한 프레이밍으로 접근하다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걸 하나둘씩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한테 완전히 떡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론이 점점점 그 정부가 의도하던 대로 우파 사람들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정부가 여론전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론전에서 밀리는 거 내가 뭐 이런 어떤 국익을 위해서는 친일파가 되겠다고 외치던 우리 김용환 형님 나가리가 됐어요. 친일파 논란 충북지사가 1일 교환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충남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니까 없던 일로 바뀌었습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용환 충북지사의 1일 충남지사 계획이 나가리가 됐습니다. 김태훈 충남지사와 김영환 지사가 서로 간에 교환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김영환 지사가 기꺼이 난 친일파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 해법에 대해서 통큰 결단이라고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글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는다라고 하는 황당한 글을 썼다가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들고 친일파가 되겠다는 사람 여기 못 온다. 오면 우리가 맞겠다. 규탄 성명에 뭐
뭐 최영환 지사가 오면은 문 앞을 막겠다 하니까 이 후폭풍 때문에 예 그냥 나가래가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철학의 부재야. 철학의 부재. 응? 철학이 이 민족적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고 한국 우파의 뿌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일본한테 우리가 이런 걸로 과잉된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 왜냐면 일본이 많이 우리한테 또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돈의 문제나 이런 건 이제 법적인 영역이 돼버렸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는 것도 위험한데 그거는 부차적인 걸로 우리 국민들한테 굴욕감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노무현이가 몰락했을 때 노무현이 대연정 얘기했다가 망했어. 대연정은 노무현 지지자들한테 굴욕감을 줘가지고 지지자들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안철수 보세요. 안철수가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할 때 안철수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철수 지지자들이 굴욕감을 느끼니까 다 이탈해버린단 말이야. 절대로 본인의 지지자를 굴욕감을 주면 안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사람들한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지금 이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반동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파 사람들끼리도 갈라지는 우파 사람들 중에서는 저게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적지 않은 우파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안 했으니까. 일본 앞에서 중국 앞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때 중앙에 딱 앉을 정도였단 말이야. 일본에 가서도 일본이 감히 우리 좀 무시를 못했어. 응? 그걸 원한단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일본이 사과가 아니라 그래 뭐 너희들 이렇게 돈하고 우리 재단에 갖고 이렇게 하자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딱 우파적인 게 여기 있는 거지. 완전히 일본에 굴복해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네가 해줘. 이러면 우파 안에서도 반동이 팍 하고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잘못 배운 거지. 우파라는 진영을 그냥 친일 진영이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뒤처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만약에 저러다가 저거 일본이 진짜로 뭐 별것도 없이 그냥 뭐 청년 재단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안녕 이러고 보내버렸다. 위험합니다.